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24일이고 오후 3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제 나름대로 특수경매 물건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6월 달에 네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추천 물건을 가지고 골라보고 다음 달 7월에는 8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날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골라주고 컨설팅 비용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던데 컨설팅 비용은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낙찰 받으면 다른 분은 되게 컨설팅 비용을 받죠. 근데 저는 낙찰 받기 전에 미리 120만 원을 받습니다. 선불로. 그 대신에 1년 동안을 제 추천 물건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따로 낙찰을 받았을 때에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은 없고 이 마무리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물건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스피드 옥션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매 물건을 고르려고 하면은 옥션을 많이 보게끔 되죠. 여러 가지 옥션이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지지 옥션, 굿 옥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스피드 옥션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 15년 전서부터 이 스피드 옥션으로 지금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피드 옥션하고 저하고 협정을 맺은 게 뭐냐면은 스피드 옥션에 여러분이 가입을 하세요. 무조건 가입을 하고 아이디를 제 전화번호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것을 무료로 2개월 동안을 신청해 드리면 여러분은 스피드 옥션을 무료로 2개월 동안은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보셔야 될 텐데 정식으로 계약을 하실 때에 그때 저와 저희의 수강생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게끔 되면은 4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옥션을 새로 보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 싶고 또 여러분 중에서 두서너 명이 같이 어울려서 한 분이 대표를 해서 신청해서 서너 분이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것도 그 경제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열세 번째 물건입니다. 천안지원에 2020 타경 3294 해갖고 이거는 7월 4일날 화요일날인데 실질적으로 땅을 전면에서 파는 건 199평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 20평은 도로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 토지 일부 지분이 됐으니까 도로는 한 20% 지분이고 건물과 건물에 있는 땅은 전부 다를 사는 게 맞습니다. 감정 가격이 3억 2,700에서 1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를 제가 땅 가격을 이렇게 봤더니 땅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2억 2천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건물을 빼놓고 1억 6천 정도죠. 그러면 우리가 1억 한 7, 8천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20평 빼야 되니까 땅값 정도로 낙찰을 받는 거고 건물을 그냥 내가 가져오는 정도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제가 토지 개발, 땅을 개발해서 파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먼저 주 제가 수요일 날 다른 그 경매학원에서 저를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특강의 제목이 뭐냐면은 토지개발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했더니 거기 있는 수강생들이 넓은 땅을 어떻게 잘라서 분할해서 파는 걸로 강의하는 걸로 왔다가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나온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건물 주인한테 판다든지 건물을 내 거를 갖고 온 것도 아니 토지 개발 투자가 그런 거니까 건물을 나보고 다는 아니고 일부분이죠. 일부분인데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땅을 개발해서 파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잘못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땅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파는 사람은 제일 땅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더 모르는 사람은 땅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팔다가 안 팔리니까 건물까지 지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모르는 사람이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원주택이라는 건 땅을 써서 건물 짓는 순간 건물의 반값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차라리 건물 안 졌으면 땅은 그대로 남는데 건물까지 짓느라고 나중에 하다 보면 땅이 그냥 날라가. 딱 보면 얘 그런 걸 또 내가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뭐 이게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더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에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해갖고 제가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추천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가 가등기가 돼 있는데 근저당 설정이 됐는데 같은 날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2월 12일 날 하고 여기도 2월 22일 날 했죠. 근데 여기는 170855죠. 근데 여기는 몇 시죠? 178083이죠. 그러니까 요게 조금 빨라. 순위도 날짜는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지어져 있죠. 그 중에서 여기 집이 나온 겁니다. 이게 다른 것도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고른 거예요. 제가 전원주택지가 이렇게 있죠. 집 좋아요, 나빠요? 집만 좋아요, 마당도 좋아요? 저 봐요, 마당도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좋긴 좋아요, 보면. 근데 이런 전원주택은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 공장이나 창고처럼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다른 데나 집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를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건데, 그게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별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주말에 거기 가서 지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깔린 게 많았는데 주말주택을 사기엔 한 달 살기로 빌려서 가서 살고 와.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나를 놓고 주말에 가서 쓰는 전원주택은 매매가 안 되고, 일로 와서 그냥 살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는 건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양평이나 가평에 전원주택 반값 떨어진 거 사놓고 팔라고 해서 팔아봐요. 팔리나? 안 팔려요. 그렇지만 여기는 천안이기 때문에 그런 전원주택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살기 위해서 팔리는 거는, 여기는 천안은 그야말로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조심스럽게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것도 가격을 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보면, 자, 여기 밑에를 보시게끔 되면, 오른쪽에 이게 중부고속도로죠. 이게 경부고속도로죠. 가운데 지금 세종고속도로가 지금 새로 생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중부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여기에 세종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근처에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천안에서도 지금 내후년에 개통이 되니까 그나마 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한 개 정도는 우리가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 이런 것인데, 이게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싸고 좋은 것만 제가 고른 거예요. 이것보다 2억 얼마짜리 주세요. 평수 좀 더 크고. 여기서 지금 보면 평수 더 큰 거 안 팔립니다. 1억 정도 가격이나 가고 요 평수가 돼야지 집이 더 좋고 평수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더 많은 가격 주고 안 된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제일 가격이 적은 걸로 해갖고 이걸로 제가 그러니까 하나 추천한 겁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집도 괜찮고 마당도 괜찮고 여기를 살 사람은 좋지만은, 이거를 팔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땅을 사갖고 도로 만들고 개발행위가 받고 배수로 만들고 전기 끌고 그냥 안 팔리다 보니까 집까지 지었는데 또 안 팔리다 보니까 경매를 가는데 바로 사지 않고 반값으로 떨어지고, 이걸 개발한 사람은 산다고 보면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원주택 개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원주택은 반값으로 떨어지고 필요하면 그냥 경매로 사는 것이지 가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열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서울 서대문 홍자동에 있는 서울 소부부 지방법의 2002-2014에 갖고, 이것도 뭐예요? 강제경매구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예? 2분의 1 지분 매각, 이거는 64%까지 떨어진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정이 없죠? 설정이 없죠? 근데 여기 뭐였죠? 강제경매죠? 1,000만 원이죠.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높죠. 이럴 때는 질러도 돼요. 취할 확률이 높으니까. 어차피 잔금 안 내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이거는 99% 취하된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3억에 낙찰을 받든지 2억 9천에 낙찰을 받든지 어차피 잔금 안 내는 거거든요. 동네도 좋아서 위에 있는 역하고 밑에 있는 역하고 이쪽으로는 100m, 위쪽으로는 300m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질 때는 역도 위치도 괜찮더라고요. 질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가서 질르고, 질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질러도 된다는 건 또 안 질르고. 이제 이 얘기는 경매의 권리 분석에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건 좀 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건 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도 제가 강의하는데, 교수님 그럼 제가 하나 입찰에 들어가려는데 얼마를 써야 돼요? 그럼 내가 그냥 가슴이 팍 무너져. 아직 나한테도 얼마를 써야 되고 물어보신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권리 분석도 내가 설명해 줬던 걸 다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얼마를 써야지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 아직 그 물건은 입찰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낙찰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게 목적이죠?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에 낙찰 받을 때 얼마의 마진이 나온다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계산하는 정도가 돼야지 부동산 투자고 경매고 이런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